대표님 오늘 또 국내 테마 탑3라든지 또 시장의 이슈들 보시면서 혹시 좀 코멘트 해보고 싶으셨던 점 있으셨을까요? 먼저 그 전에 우리 은혜로운 섹터에서 몇 가지 시장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맞아요. 가상화폐는 좀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왜요? 제가 가상화폐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은혜로운 섹터에서 이제 그 코멘트들을 줬던 게 뭐냐면 ETF 시장에서 옵션 시장이 생기면서 가상화폐 상승 요인을 얘기해 줬어요. 맞아요, 내년도 맞아요. 뭐 20만 불까지 네. 올라간다는 네. 얘기가 있었고 또 반대의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 또 맞아요.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나올 나타나면서 수 가상화폐에 대한 있다. 하락 요인도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을 이제 접근하면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충돌할 때는 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더 진행된다라고 그런가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한쪽 방향의 얘기만 나올 때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오히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요인만 오늘 있을 때는. 쫙 나열해졌다라면 빠지겠구나 하는데. 라고 하는데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흐름이거든요. 좀 더 야. 상승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흐름으로 읽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뭐 어제 오늘 낙폭이 크지 않습니까?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관세 한 10% 정도 부과를 하면 좀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영업이익률이 15% 많게는 20%고 10% 중반이거든요. 화장품이 대부분 아주 고마진율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한 10%에서 15% 정도 마진율을 남깁니다. 그런데 관세를 한 10% 부과하면 조금 타격이 있는데 이건 뭐 부과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두 가지 은혜로운 섹터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제가 옆에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청취하면서 이게 쏙쏙 들어오던 내용이었고요. 네. 이제 다시 우리 네. 얘기로 우리 돌아와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좋습니다. 시장에서 앞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두 가지 시장에 대한 대응,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 볼까? 아니면 가지고 가볼까라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 이슈라고 한다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방산이 있고요. 맞아요. 또 뭐 코인은 뭐 일단 뭐 앞서서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가 있습니다. 뭐 재건주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도 전력기기. 추가로 설비를 진행한다라고 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가 있고요. 조선주들 의외로 강하죠. 네. 그리고 그 테슬라 트레이드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우주항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한테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하나만 뽑아보고 앨런 머스크 트레이드에서 하나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조선을 하나 꼽을 거고요. 그리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을 꼽을 것입니다. 네. 이유를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 이유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뭐 가능성을 두고 최근에 이 무슨 트레이드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가능성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좋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현재의 현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존스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존스법이 뭐냐면 미국 내 운행되는 그 배, 선박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건조된 조선소를 통해서 건조된 배만이 미국 내에서 운행할 수 있어요. 큰 배들도 미국에서 많이 5대5나 연근해를 통해서 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 조선업 현황을 보게 되면 완전히 사양 산업이거든요. 미국 내에 있는 조선사에서 1년에 생산되는 그 배가 10척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 말고요. 상선 정도 되는 규모의 배를 미국 조선소에서 한 10척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조선소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해외에 있는 조선소 중에서 이 존스법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 최근 하나오션이 미국 내의 조선사를 하나 인수했고요. 또 트럼프가 이 존스법을 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조선사들이 아무래도 세계 탑 티어이지 않습니까? 네네. 조선사들이 미국의 어떤 수주 물량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실체가 있는 내용으로서의 조선사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조선업종을 저는 꼽아봤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그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오늘 로봇은 많이 움직입니다. 네, 뭐 맞아요. 자율주행도 최근에 움직였다 좀 움직였고요. 쉬고 있지만 네. 우주항공도 최근에 탄력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 흐름이 이제 정체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쉬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쉬는 네. 모습인데 저는 우주항공을 꼽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가
그 뭐라고 할까요? 서로 친해졌다라기보다는 이 어떤 후원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 일기 때에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안 좋아하지 않았어요? 안 좋아했어요. 네.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네. 17살 이후에 캐나다로 갔다가 대학을 미국으로 오면서 미국 이제 시민권자가 됐는데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의 정책 중에 가장 큰 정책이 이민자. 이민자.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민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머스크를 그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중간 단위에서 트럼프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우주군, 그러니까 미군을 보게 되면 뭐 육해공군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연안 경비군이 있고 뭐 하는데 5번째 우주군을 장전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40 몇 년 만에 유인 우주선을 뭐 시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항공에 대해서 일기 시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정책들을 발현했거든요. 나름 열심히 그쪽에서 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앨런 머스크, 그러니까 일기 시절이 2017년부터 20년까지니까 그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스페이스X에 대해서 강하게 그 추진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과 결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번 2기 때는 우리가 하는 사업과 결합되고 방향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투자를 한 겁니다. 한 달에 600억, 700억씩 맞아요. 지원을 해서 4년간 지나면 그게 한 3, 4조 되거든요. 네. 테슬라 시총이 최근에 600조가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한 4조를 투자해서 100배가 넘는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그렇네요. 뭐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가 합의된 정책 방향에서의 내용은 우주항공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우주청이 그 만들어졌고 뭐 32년도에 달 착륙선을 보낸다라고 하고 누리호도 계속 그 연차를 두고 이제 발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 내에서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시세 연속성, 물론 연속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흐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는 테마는 무엇일까라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뭐 로봇도 괜찮고 자율주행도 나쁘진 않지만 우주 항공 쪽의 분야가 새로운 흐름에서의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별점을 줍니다. 몇 점 주시나요? 별점. 네, 별점을 주십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제 산업적으로 암묵적인 동의를 했던 또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찌 보면 약간 교집합식으로도 좀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섹터이기도 하네요. 하나 더 제가 네. 우주항공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 하나 더 가능성을 두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각 행정부마다 집권했을 때 물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주식시장 면에서 보면 성장 sek터가 움직이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집권하는 대통령마다 성장 섹터의 흐름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섹터가 있거든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헬스케어가 맞아요. 굉장히 오바마 강했죠. 케어 너무 오바마 케어 유명했죠. 있고 뭐 네.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많이 움직였죠. 그 다음 트럼프 일기 때에는 IT. IT. 우리가 이제 뭐 구글이나 메타나 M7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은 트럼프 일기 때 17, 18, 19, 20 이때 많이 올랐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때 한 주가 한 3-4배 올랐고요. 이후에는 뭐 한 2-3배 정도 올랐지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쪽 괜히 밀어붙였죠. 이게 이제 성장 섹터들인데 이번 트럼프 이기 때는 개인적으로 봐는 우주항공 쪽을 밀어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교집합 말씀하셨는데 그쵸. 교집합의 부분이 집합되는 게 네. 우주항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